한한령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콘텐츠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드라마 쪽에서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 유한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중국 내 한류 금지령, 한한령이라고 하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7월 달에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사드를 이제 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반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 콘텐츠 산업에서도 좀 큰 제재가 들어왔었죠.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OTT들이 이제 저희 한국 드라마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네네. 근데 2016년 하반기부터는 신작 판매가 완전히 말라버렸던 상황이에요. 오. 또 영화 쪽에서 보게 되면은 당시 이제 CJ를 필두로 해서 이제 한중 이제 공동 제작 영화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엎어졌고요. 아이고.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현지에서 그 한국 케이팝 가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려는 그런 초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네네. 사드 이후로는 공연 허가도 전무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달려라 형제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닝맨 포맷을 중국에 수출하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지원도 함께 하면서 당시 이제 후난 위성 TV로부터 광고 수입의 일부를 이제 RS로 가져오는 그런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사드 이후로는 타이틀을 달려라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SBS한테 더 이상의 돈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이런 걸 수입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드 배치 결정 이후로는 이 모든 작품들을 그냥 무단으로 표절해서 가져가고요. 저희 쪽에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한국 내수 시장이 좀 작고 결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업태인데요. 큰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지만 한한령으로 인해서 이게 엎어지게 되면서 저희 그 기업들에는 일단 이익침에서 상당한 데미지가 발생을 하였고, 사실 투자자들의 그 많은 실망을 일으켰던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 2017년 11월부터 좀 조짐이 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하고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 11월 달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번 만나셨고요. 문 대통령께서 12월 달에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게 좋은 시그널이 되었고요. 2018년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놓고는 이제 그 중국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형성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뭐 호평을 한다든지, 중국의 OTT들이 한국의 주요 드라마 제작사들과 그동안 이제 미뤄놨던 공동 제작에 대한 논의도 좀 시작을 하고, 또 접촉을 해오면서 신작에 대한 구매 가능성도 타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수면 위로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군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시그널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한한령이 풀리면 콘텐츠업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2019년도에는 이 좋은 시그널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작년에. 이쪽 관련 주식들이 좀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됩니다. 중국 OTT들이 또다시 한국 드라마를 신작을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작을 하였고요. 또 아이치라고 그 중국 4대 OTT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로컬 플레이어였는데 작년부터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확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동남아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드라마 작품 2개를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지상파로 나갔던 편의점 샛별이 그리고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고 하는 이 두 개 작품을 구매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지드래곤이 중국의 어떤 기업의 광고 모델로 발달이 됩니다. 재미난 사항이 중국의 이제 중화자선총회라고 하는 관영단체가 있습니다. 이 관영단체가 올해 한중일 온라인 콘서트를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기획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 온라인 콘서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현지로 오는 걸 이제 막았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콘서트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곳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한국 측과 또 접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북경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이제 콘서트를 하는 기획이었는데요. 요건 좀 아쉽게도 이제 엎어지긴 했습니다. 또 요거 말고도 올해 초에 새로 부임하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께서 예. 이제 한국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세요. 올해는 이제 한한령이 좀 풀릴 것 같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연내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 중국의 외교부장, 즉 양재치 씨가 이제 방한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교부장은 아니시고 지금 중국의 공산당 정치국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전히 그 중국 외교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은 시진핑 방안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행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안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한국 측에 이제 줄 수 있는 이쪽에 선물이 있을 것인데요. 이게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제 보셔야 할 거는 이쪽 산업은 지금 주가가 중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예. 한한령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콘텐츠 업종 전반적으로 그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 뉴스에 조금 더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얘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코로나 역시 저희 업종에 되게 큰 시련을 좀 주고 있는 그러니까요. 분야가 맞습니다. 드라마 쪽과 영화 쪽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뭐 드라마는 집에서 보는 콘텐츠이고 그렇죠. 영화는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보는 콘텐츠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예.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샷다운 상태였고요. 반면에 이제 그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TV 방송국이 샷다운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방영을 하였고 또 넷플릭스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OTT 시장의 강자로서 시장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커지고 있는 속도가 가속이 붙게 된 것입니다. 영화 그리고 드라마 업종의 변화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2019년도 기준으로 네. 글로벌 극장 산업의 사이즈가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지금 커가고 있는 OTT 산업도 비슷하게 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강자들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모델이 월정액료 기반의 맞습니다. 그 비즈니스잖아요. 이 월정액료 기반으로 그 유료 가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다 들어오는 거죠. 그 구독료 자체가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구독자가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이제 제작비 재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쪽 비즈니스는 누가 더 많은 콘텐츠, 누가 더 좋은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콘텐츠 라이벌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그 유료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입자 기반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더 많이 유료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더 빠르게 캐시가 들어온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만큼을 콘텐츠 투자 확대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아시아 쪽에서의 그런 유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 콘텐츠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드라마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업종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영화는 좀 아쉽지만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극장 뭐 재개장 소식 뭐 이런 게 좀 호재가 됐나요? 어떤가요? 호재라기보다는요. 최악의 국면에서 조금 이제 탈출하는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제 극장들이 정상적인 레벨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달성 못합니다. 투자 배급사들이 그쵸. 영화를 이제 푸는 걸 이제 꺼리게 되었잖아요. 영화를 푸는 즉시 손실을 보게 확정적인 되기 거죠. 때문에요. 한국도 팬데믹 선언 이후 일부 소소한 이제 영화를 제외하면 로컬 영화들이 씨가 말라버렸고요. 또 할리우드 영화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장을 위험해서도 안 가지만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또 안 가는 측면도 악순환이네. 네,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영화 시장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절반이 한국 영화,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할리우드 영화로 채워집니다. 극장이 지난 8월 20일부터 이제 미국의 1등 극장 체인인 AMC를 필두로 해서 이제 조금씩 극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는 총 5,700개 정도의 극장 점포가 있는데요. 한 8월 말 정도 기준으로 한 1,000개 정도 좀 열은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영화 더 뮤턴트라고 엑스맨 시리즈 신작이 개봉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넷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 시점 오늘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개봉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극장을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이 너무 심했고요. 마치 이제 8월 초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좀 안정화가 된다면 그러면 4분기에는 한국 영화 콘텐츠와 할리우드 영화 콘텐츠가 공존하는 즉 콘텐츠 부족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박스오피스는 이제 올라오는데요. 물론 정상 레벨로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매 분기 수백억씩 적자를 내는 이 끔찍한 상황은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대규모 적자에서 이제 소폭의 적자 수준으로 좀 줄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본다면 분기 BEP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어떤 종목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드라마를 사자라는 게 제 결론인데요. 드라마 측면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이 콘텐트리가 아무래도 피해 분야인 영화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드래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명품주잖아요. 반면에 이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극장 때문에 많이 깨졌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방한이라는 그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드라마 쪽에서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가 좋아지는 방향성은 똑같은데 극장 때문에 주가가 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정말 한 한영에 포커스를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 콘텐트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코로나까지 같이 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한영 이 두 가지를 같이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이 콘텐트리에서 더 큰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유한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